관련 학과 경력 채용이죠. 경력 채용. 자, 먼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의 범위 좀 보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가 공채와는 좀 다르죠. 자, 시험의 범위가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두 개만이 시험의 범위가 돼요. 또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법들은 법률은 구성이 법이 있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죠.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시행령이고 시행 규칙인데, 우리 관련학과 경력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은 시행 규칙은 또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과 영만이 시험의 범위입니다. 자, 이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만 보이다 보니까 이제 양적인 요소로 보면 요 기본법은 양이 좀 작죠. 근데 요 두 번째 법은 양이 좀 많지. 그렇다 해가지고 시험 문항수를 뭐 여기는 작게 내고 여기는 많게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진 않고 문항수는 똑같이 10문항씩 10문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그 기본법은 공부하는 양이 작은 데 비해서 문항수는 이렇게 똑같이 출제를 하니까 이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들은 법령을 갖다가 빠뜨리지 말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가 의외로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출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성이 있어요. 중요성. 그러니까 중요도를 갖다가 이렇게 순서별로 나열을 하는 거야. 이렇게 쭉 나열을 해. 그러다 보면 한 10문항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뭐냐, 80점은 다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합격이야. 자,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틀리는 문항이 없어야 돼요. 합격을 하려면.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과목 자체가 국어하고 개론하고 그 다음에 법규, 요 세 과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어는 뭐 대동소이하다. 뭐 왜 그러냐면 뭐 3년 준비한 사람이나 5년 준비한 사람이나 1년 준비한 사람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뭔 얘기냐, 범위가 넓고 실력이 이렇게 쑥쑥쑥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본법이나 여러분도 공부를 해봤지만 이 두 번째 법 이런 거, 그 다음에 개론 이런 부분들은 뭐 마음 먹고 좀 하면 성적이 훅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틀리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돼. 그래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손실 문항수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공채와 다르게 이 관련학과 경력 채용은 그 점수 자체가 그대로 다 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3으로 나누면 그것이 평균 점수가 돼요. 그래서 틀리는 문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제 이 학과 관련 학과 이 경력 채용은 이제 항상 매년 보면 이렇게 이때쯤 해가지고 시작을 해요. 시작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 보면 이제 기본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를 할 겁니다. 기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이 끝나게 되면 이제 뒤쪽에 있는 그 기출 문제가 있어요. 단원별에 따른 기출 문제.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여기에는 없는데 예상 문제 풀이가 있어요. 예상 문제.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커리큘럼은 가장 먼저 이 기본 과정을 할 겁니다. 기본 과정을.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과정이 이제 학습이 끝나면 이 선행학습을 가지고 두 번째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나면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예상 문제풀이. 요게 이제 끝나면 동형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실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마무리 또는 뭐 파이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모의고사를 또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이 끝나고 시험장에 가서 이제 응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상 시험은 이제 한 4월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매년 보면 국가직 공무원은 4월 중에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뭐 한 4월 둘째 주 정도에 뭐 시험을 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것은 항상 이제 법에 따라서 90일 전에 이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 공고가 나올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답이 틀리는 확률은 제가 단언컨대 없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답이 틀렸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본인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실수를 했다는 얘기는 시험장에서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사실. 실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해당되는 문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관련 학과 이 특채 이 시험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실수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실수는 현장에서 물론 이제 실수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 실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 잡아가지고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소방시설 설치법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야 돼.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시험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정오형이야. 맞냐, 맞는 걸 찾아라. 틀리는 건 뭐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뭐 이런 걸. 그게 이제 대부분이 이 출제위원들이 대부분 그런 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나열형도 있어요. 나열형.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로를 해놓고서 가나다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시켜놓고서 해당되는 용어를 찾아서 적합한 거를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응용적인 것도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기본법을 볼 텐데, 그죠? 여기서 보시면 소방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소방기관에 관한, 소방기관. 그래서 이 소방기관이, 그러니까 소방을 하기 위해서 이 소방기관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소방기관에서는 소방 업무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것들을 이 기본법에다가 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먼저 제 1장부터 볼 텐데, 이렇게 법을 보시면 이렇게 장별로 비슷한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1장에는 뭐 이제 총칙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소방 장비와 소방용수 시설 등 이렇게 돼 있고, 3장은요 화재에 대한 예방과 경계, 4장이 소방활동 이렇게 돼 있죠. 제5장이 화재조사 이렇게 돼 있고, 제6장과 제7장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법률이 제정이 됨으로써 이관이 돼서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7의 2장이 나오죠. 이게 이제 소방 산업에 대한 육성,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8장이 한국소방안전원, 9장이 보칙, 10장이 벌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장에 가면은 장의 순서와 관계없이 제 1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조문이 나열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조문에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고, 그 안에 해당되는 내용의 이제 키워드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열거를 해놨는데, 단일적일 때는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 항상 이거죠. 분리상일 때. 분리상이 되면 이렇게 원 안에다가 아라비아 숫자를 반께해서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항이라고 그러죠. 항. 그래서 항이 있다라는 얘기는 최소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 항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망이 있었다. 단일적인 내용일 때는 그냥 항만 기술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분리상의 내용을 기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라비아 숫자에다가 점을 쳐요. 이렇게 1, 2, 3, 4. 이거를 우리는 호 이렇게 불러요. 호. 1점이면 1호, 2점이면 2호, 3점이면 3호, 이런 식으로. 또 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호에서도 단일적일 때는 그냥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도 둘 이상을 갖다가 내용을 갖다 적시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이번에는 가점, 낮점, 이런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목이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단일적인 거를 할 때는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10페이지 이제 1장 총칙을 볼 텐데, 제 1조 해가지고 목적 해놨는데, 그냥 목적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항이 나열되지는 않았죠. 왜냐? 2개 이상이 필요치 않았다. 이러니까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조 정의도 보면은, 2조 정의에도 항은 나열된 게 없어요. 항은 나열된 게 없는데, 거기 보면 1점, 2점, 3점 해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죠. 이 얘기는 분리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단일항인데, 단일항. 그 단일항이 뭐냐?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게 단일항이야. 단일항은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 하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한 개의 항을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생략이야. 항상 하나일 때는 생략이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이제 호가 1에서부터 몇 도까지, 6까지 있죠. 1점, 2점 해가지고 6호까지. 그럼 6개가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호에서 5호 같은 데를 보면 5호인데, 그죠?
혼대 거기에 보면 2개 이상의 목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가나다, 가점, 낮점, 가점, 낮점, 다점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 말은 2개 이상이 필요하니까 목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1호, 2호, 3호, 4호, 6호 이런 것들은 단일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5호는 단일호야. 5호인데 5호에는 목이 단일목이 아니고 2개 이상의 목이 되다 보니까 가점, 낮점, 다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모든 법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뭐 새삼스럽게 왜 했냐? 새삼스럽게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애습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복습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지. 이게 그 법도 못 찾아가지고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걸 갖다가 막 또 글을 써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참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줘야 돼. 아주 기본의 기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의 기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기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기본 과정. 자, 그렇게 보시고 이게 이제 그 6장과 7장을 빼면 기본법은 이렇게 장으로 쫙 나열을 하면 총 9개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그 7-2장이 있기 때문에 6, 7장을 빼도 총 9개 장이 된다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장별로 문항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제를 의뢰받았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럼 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을 놓고 이렇게 딱 보면 장별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을 뽑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2 이상의 문제가 뽑힐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차지하는 장이 바로 이제 그 제3장에 있는 화제에 대한 예방과 경계, 여기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